欢迎来到沪江朗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연세한국어 5급 과제 부문 안보미입니다. 오늘은 제9과 2 환경보호 과제 2 읽고 토론하기입니다. 읽기 전에 함께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는 개발을 해야 하고 환경 파괴는 어쩔 수 없는 필수 불가결입니까? 자, 여러분은 환경보호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이세요? 아니면은 기술 개발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는 입장이세요? 자, 여러분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가요? 자, 오늘 우리 환경 문제와 그 시각에 대한 글을 읽고 토론해 봅시다. 교재 248쪽입니다. 다음을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1. 다음은 최근 2년간 국내 신문에 실린 기사들의 제목입니다. 기사 내용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1. 기후가 변화하고 있다. 2.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 3.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하다. 4. 지구온난화가 심각하다. 1번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등의 내용일 거고요. 2번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 환경 오염에 대한 전체적인 언급이 있겠죠? 3번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하다. 대기오염이라고 하면은 공기 오염인 거잖아요. 베이징의 황사나 아니면 자동차 매연, 프레온 가스 등으로 인한 것이겠죠? 자, 그리고 4번 지구온난화가 심각하다. 자, 1번하고 맥락이 좀 같으니까 만약에 이게 시험이라면 1번, 4번은 일단은 먼저 좀 배제하고 볼 수도 있겠어요. 자, 먼저 어려운 단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사능, 점령하다, 참사, 재앙, 생태보고, 하구, 습지, 멍들다, 집안. 자, 우리 그러면은 신문 제목 볼게요. 도심 흐르는 빗물 오염도 공장 폐수의 수십 배. 빗물도 오염되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요즘 내리는 비 맞으면 머리 빠지죠. 자, 그리고 공장 폐수. 자, 물에 대한 거죠. 수질 오염입니다. 인간 떠난 도시 방사능이 점령. 체르노빌 원전 참사 20년. 체르노빌 원전 참사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핵에너지가 각광받던 시대에 체르노빌 원전소도 의미 있게 출발했는데 결과는 원전이 터져버렸죠. 그래서 핵에너지의 문제는 이거죠. 핵에너지에서 배제할 수 없는 부분, 방사능 있잖아요. 안전하게 보관됐을 때는 우리에게 유용한 쓰임을 주지만은 관리가 안 됐을 때의 경우는 이렇게 방사능 누출로 인해서 주변 생태계가 거의 파괴되다시피 했고요. 북극권 여하가 2배, 환경 재앙인가, 전자제품 화학물질 태반 흡수 때문인 듯. 이것도 화학물질로 인해서 모체에 있는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주었다는 소리죠. 생태보고 하구습지 70% 사라져. 재발의 멍든강. 하구오염, 습지오염, 강오염. 이것도 수질오염에 대한 거고요. 지구가 뜨겁다. 기후변화에 대한 거겠죠? 알래스카 도심 에어컨 가동. 알래스카 하면은 워낙 추운 곳인데 에어컨을 가동해야 돼요. 여름이 굉장히 더워졌다라는 거죠. 자, 수영복 입고 피서. 10년 전엔 상상도 못한 일. 이것도 기후변화에 관한 거예요. 냉장고도 필수. 집안 힘일어 도로 울퉁불퉁. 네, 모두 지구온난화로 인한 알래스카의 변화에 대한 거였어요. 자, 기후에 대한 것도 나왔고요. 수질오염에 대한 것도 나왔고 대기오염에 대한 것도 나왔어요. 그 외에 원전 방사도 나왔죠? 몇 번 골라주면은 적절하죠?
네, 여러 종류의 각양각색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같이 언급했죠. 2번,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 다음은 이 문제의 해결책에 대한 글입니다.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소재 249쪽입니다. 먼저 단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수하다, 정보, 냉매제, 각광받다, 주범. 화면 보면서 본문 같이 눈으로 보면서 저하고 내용 확인해 보실게요. 환경 문제에 대한 시각이 두 가지 있죠. 의견, 입장이 두 가지로 나눠졌는데 자, 우리 문단 앞부분에 설명되어 있죠. 어떤 입장이 있나요?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첫 번째 기술지향주의, 그리고 두 번째 생태지향주의의 관점입니다. 자, 기술을 지향한다라는 거는 기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나간다라는 거고, 생태지향이라는 거는 생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렇게 환경 문제에 대해 접근하는 두 가지 방법, 두 가지 입장이 소개되었고, 그 뒤에 먼저 기술지향주의의 입장이 소개되었습니다. 기술지향주의의 관점의 입장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었죠? 네, 바로 이 부분이죠. 과학기술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면 자연환경이 악화되거나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발전하고 인간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자연환경 파괴되는 거는 어쩔 수 없지, 필수 불가결적이지 라고 생각하는 입장 되겠습니다. 자, 또한 이런 관점의 사람들이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서 누가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죠? 네, 바로 인간이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파악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기술지향주의의 두 번째 입장, 바로 이거죠. 인간이 발달시킨 과학기술로 이런 환경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친환경 기술이 그 예이지만은, 자, 뒷부분에 나오죠. 자, 비판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친환경 기술은 결국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죠. 그 예로 핵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된 것, 그리고 냉매제로 각광받았던 프레온가스,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결과 오존층 파괴의 주범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기술지향주의적 관점을 살펴봤고요. 자, 다음 단락입니다. 도외시하다. 자, 내용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 단락은 생태지향주의의 관점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생태지향주의의 입장은 어떻게 말했죠? 네, 인간이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인간도 생태계의 일부분이라고 보면서 인간의 자연 개발에 도덕적 책임을 묻는다고 했습니다. 아까 기술지향주의 같은 경우는 인간이 자연보다 더 위에 있었죠? 자, 생태지향주의는 그 반대죠? 인간이 자연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연을 개발하고 이용할 권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비판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죠?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이 누리고 있는 혜택을 도외시했다는 점이에요. 둘째, 뒷부분 봐주세요. 과학기술의 발전 없이 자연보호만으로 현대의 인간 사회가 무사히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이미 과학기술의 혜택을 다 누리고 편리한 생활에 익숙해져 있으면서 생태지향주의적 관점은 어쨌든 환경보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이용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과학기술은 포기해야 해 라고 말하는 것도 모순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살펴봤으니까 살펴본 내용 바탕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환경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 두 가지를 정리해 봅시다. 기술지향주의와 생태지향주의의 자연과 인간에 대한 태도, 또 환경오염의 해결책, 각 관점의 단점들 살펴보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기술지향주의의 자연과 인간에 대한 태도. 어떻다고 했죠? 네, 자연은 정복의 대상이라고 했었죠? 인간이 자연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입장이었고요. 반대로 생태지향주의는 인간은 생태계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자연을 지배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환경오염의 해결책으로는요. 기술지향주의적 입장은 발달시킨 과학기술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바로 해결책, 과학기술 되겠습니다. 그 예로 든 게 바로 친환경 기술이었죠. 자, 그리고 생태지향주의는 어땠었죠? 인간이 자연개발에 도덕적 책임을 묻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좀 극단적인 생태지향주의자들은 과학기술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자, 단점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지향주의적 관점이 비판받고 있는 부분, 어떤 부분이라고 했죠? 네, 이런 친환경 기술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환경 문제 야기, 적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예로 핵발전소 방사능 누출 또는 프레온 가스의 오존층 파괴 등을 언급했어요. 자, 그리고 생태지향주의적 관점은 과학기술의 발전 없이 환경보호만으로 현대 인간사회가 무사히 운영될 수 없음을 단점으로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입장은 어떠신가요? 토론 진행해 보겠습니다. 2번, 여러분은 위의 두 가지 접근 방법 중 어느 쪽에 찬성합니까? 입장을 나누어 환경 문제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자, 먼저 역시 기술지향주의적 관점을 가진 친구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유는 아무래도 이거겠죠?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가 과학기술을 개발시키면서 더 윤택하고 더 편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죠. 자, 또 환경오염이 문제가 돼요? 그럼 환경오염도 과학기술로 해결하면 되잖아요. 이거죠. 자, 친환경 과학기술 이미 나왔죠. 뭐 전기 자동차라든지 풍력에너지, 수력에너지 등등 무동력 에너지 등이 바로 그 예이죠. 우리 본문에서 프레온가스, 핵발전소의 방사능 누출 이런 극단적인 예가 나와서 조금 무리지만은 무동력 에너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친환경 기술 중에 하나죠. 다음에는 생태지향주의 관점을 갖고 이야기해 볼게요. 자, 왜 환경보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과학기술보다 환경보호가 더 중요한 이유. 자, 첫 번째, 인간도 생태계의 일부이다. 결국에 환경 파괴로 인해서 생태가 훼손되면은 인류도 생태계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인류도 결국 같이 파멸하겠죠. 두 번째, 환경오염으로 인한 인간의 질병이 늘어나고 있죠. 자, 이것도 환경오염이 불러온 재앙 중 하나죠. 예를 들어서 요즘 새 집으로 이사한 후에 페인트라든지 벽지라든지 그런 건축 자재들 때문에 새집 증후군 앓고 있는 환자들 많거든요. 자, 이러한 맥락으로 또 피부병, 아토피 피부병도 굉장한 환경병의 일부죠. 자, 이런 것들 정리해가지고 주장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먼저 기술지향주의적 관점의 친구들 주장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나의 입장은 이거다를 말해주시면 돼요. 기술지향주의적 입장입니다. 앞에 기술지향주의 입장은 어떤 건지 좀 붙여서 풍부하게 주장을 만들어 볼게요. 저는 인간 생활에는 과학기술이 필수 불가결 요소이며 그로 인한 환경 파괴는 어쩔 수 없다는
기술지향주의적 입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붙여야겠죠? 자, 우리 자주 사용했던 표현, 뭐였죠? 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첫째 말해주시고 그 뒷부분에 근거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리한 것 붙여주시면 되겠죠? 과학기술 개발과 발전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실현시키다 하고 같이 사용해 볼게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첫째, 과학기술 개발과 발전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실현시킨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유만 말해주면 안 되고 그 이유를 조금 더 풍성하게 설명할 수 있고 사람들을 더 설득시킬 수 있는 뒷받침 문장을 넣어주셔야 돼요. 본인의 근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돼요. 사람이 윤택한 삶을 지향하고 그에 따라서 과학기술이 자연스러운 인간 본능에 의해서 나왔다. 자, 여기서 나왔다를 사용하지 않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단어 창출되었다 사용해서 말해볼게요. 인간은 누구나 더 나은 윤택한 삶을 지향합니다. 따라서 과학기술 또한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에 의해 창출되었고 이에 따른 일부 자연 파괴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여기서 우리 배웠던 문법 을게 아니라 사용해서 문장 만들어 볼게요. 자, 앞 내용 부정해주세요. 앞에 문장 선택하지 않을 거야. 뒤에 문장을 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제안 해보겠습니다. 과학기술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을 비판하다. 이거를 부정하고요. 자, 우리가 선택해야 할 거는 인간이 얼마나 개인의 욕구를 누르고 살 수 있는지 인간의 한계를 좀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 이거를 주장해 볼게요. 자, 어떻게 말하면 되죠? 과학기술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을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개인의 욕구를 누르고 살 수 있는지 인간의 한계를 먼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말해주면은 네, 조금 더 구체적이고 탄탄한 하나의 기술지향주의적 입장의 주장을 완성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생태지향주의적 입장의 반론입니다. 앞에 기술지향주의 쪽 입장에서 과학기술은 인간의 본능에 의해 창출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거 부정해 볼게요. 본능이라고 하면 잠자는 거, 화장실 가는 것, 이런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정말 통제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본능인 건데, 윤택한 삶에 대한 욕구는 조금만 억누르면은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반론 제기해 보겠습니다. 잠자는 것, 화장실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인간의 본능이라는 주장이 인상 깊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본능은 정말 어떻게 해도 억누를 수 없는 본능인 반면 윤택한 삶에 대한 욕구는 본능이 아닌 욕구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주장해 보겠습니다. 과학기술에 반대하는 게 입장인 거죠? 따라서 저는 과학기술 개발에 반대합니다. 라고 간단하게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이유, 근거 1 붙여보겠습니다. 자, 역시나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첫째 뒷부분에 붙이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첫째, 인간도 생태계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자, 뒷받침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곧 환경오염과 파괴로 생태계가 파괴되면 인간도 함께 멸망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 배웠던 문법, 을 줄만 알았지 사용해 볼게요. 앞에 행동을 잘하는데 뒤에 행동을 할 줄 몰라.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사실 뒤에 행동이야 를 강조하는 표현이죠. 자연이 주는 자원을 이용하다. 이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할 수 없는 것, 모르고 있는 것은 보호하는 데 통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자, 하지만은 뒷부분이 더 중요한 게 되겠죠? 자연이 주는 자원을 이용할 줄만 알았지 보호하는 데 통 관심이 없는 인류의 최후는
자원 고갈로 인한 빈곤, 식량난 등 파괴된 생태계와 함께 파괴되는 길뿐입니다. 라고 조금 극단적으로 주장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기술지향주의적 친구들이 방금 생태지향주의적 입장론자들이 말한 부분 다시 반론하면서 주장해 볼게요. 너무 극단적이다 라고 비판해 보겠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론, 문제 제기해 볼게요. 자, 아까 생태지향적 친구들이 말한 게 자연이 주는 자원은 한계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 말은 아무리 보호해도 언젠가는 사용하는 데 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쨌든 언젠가는 멸망을 한다는 소리잖아요. 보호를 하든 안 하든 빨리 죽냐 늦게 죽냐의 차이일 뿐이라는 게 되잖아요. 네. 그럼 이 부분 잡고 비판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자원에 한계가 있다면 아무리 보호해도 언젠가는 끝이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근거 앞에다 붙여주고 그래서 나는 이 입장이다 주장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결국 어떻게 해도 문제가 되는데 과학기술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더욱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뒷받침해 줘 볼게요. 예를 들어주면 되겠죠? 자, 최근 개발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무동력 에너지, 자, 이런 것들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으면서도 인간이 편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수단들이고 또 과학기술로 인해서 나온 거죠. 최근 개발되고 있는 전기자동차나 무동력 에너지 등이 다 이런 맥락들의 예가 될 것입니다. 인류는 과학기술이 주는 혜택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를 포기할 게 아니라 과학기술로 환경 문제를 타개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고 문제 제기하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태지향주의적 친구들의 반론과 마지막 주장, 또 근거 2와 뒷받침 2 만들어보고 마무리할게요. 비유 표현 쓰면서 반론 제시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좋은 약도 어쨌든 약이라고 하면은 부작용이 없는 약이 없잖아요. 과학기술이 환경오염을 해결할 수 있는 일종의 약이 된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 또한 필수적인 거겠죠? 자, 이 말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하지만 어떤 좋은 약에도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듯 과학기술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면 결국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자, 역시 근거 먼저 붙여보고 그에 따라서 나의 입장은 이렇다 주장 붙여보겠습니다. 최근 여기저기서 생겨나고 있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들을 예로 들 수 있겠는데 따라서 저는 불편을 일부 감수하고서라도 환경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뒷받침으로도 역시 예를 들어주면 되겠죠? 그런 환경 질병들의 예. 새집 증후군, 아토피로 인한 불임 증가 등을 예로 말할 수 있습니다. 새집 증후군, 아토피로 인한 불임 증가 등이 구체적인 예입니다. 따라서 과학기술로 해결하고자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일부 해결한다 하더라도 결국 인류에게 해로운 또 무언가가 생겨날 것입니다. 하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환경 문제에 대한 두 관점의 입장들을 토론 진행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 총복습 과제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